이제 미드필더 여쭤볼게요. 네, 네 줄이니까 제가 한 명하고 장 의원님이 두 명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의 한 명은 레알 마드리드 카세미르 선수입니다. 네. 카세미르 선수가 제가 해설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레알 마드리드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 레알을 상대하는 상대팀이 그나마 좀 약해 보이는 선수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압박하려면 누구를 해야 되느냐? 카세미르를 해야 된다라고 몇 년 전에는 제가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카세미르 선수가 이제는 부드러운 발기술도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진 모습이고 전체적인 축구를 읽는 시야 자체가 눈이 훨씬 더 트였어요. 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공격 포인트도 올라가서 지금 4골에 4개의 어시스트까지 있는데 또 카세미르 선수의 골이 또 요긴할 때 또 잘 터져요. 그래서 모드리치 선수가 좀 나이가 많고 발베르데 선수는 아직 좀 신예급이고 토니 크로스 선수도 최절정기에 비하면은 100%는 아니라는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카세미르 선수가 미드필드의 약점이 아니라 에이스급으로 부상이 돼 있고 그것을 증명했던 게 저는 올 시즌이라는 생각에서 카세미르 선수를 저의 원 수비형 미드필더로 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명은요, 네, 작가님? 저도 두 명 중에 이제 카세미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예전에는 위험지역에서의 그런 압박에 의한 실책 때문에 좀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예전 며칠 전에 이제 원투펀치에서도 가끔 언급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기량 자체가 워낙 좋아져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비 능력, 뭐 커팅 능력이나 또 홀딩 미드필더로서의 대인 방어시, 태클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기량적으로도 패스나 여러 가지 탈압박 능력 이런 거 부분도 상당히 유연해지고 특히 올 시즌에 공격 가담 능력도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본인이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기량이 원숭미의 단계에 들어가 올라가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김남일 선수가 네. 전남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눈에 띄진 않지만 꾸준히 일을 해주면서 아주 터프하게 순간적인 압박, 커팅 뭐 이런 수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원래 김남일 선수가 볼도 패스나 킥도 어지간히 잘 하던 선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장점만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부각이 됐던 시즌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시즌 지나고 나서 어떤 시즌은 김남일 선수가 패스, 공급 여러 가지 플레이메이킹 같은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잘했어? 상당히 좋아졌네라고 평가받았던 시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하고 유사한 이 카세미르의 올 시즌이에요. 그래서 카세미르는 뽑을 수밖에 없었고. 네, 나머지 네. 한 명은요? 또 한 명의 선수는 역시 어시스트 장인이자 뭐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올 시즌 선보인 한 의원님이 예상하시는 케빈 데브라이너. 네. 올 시즌에만 리그에서만 18개 어시스트를 했어요. 골도 많이 넣었지만. 카세미르와 데브라이너를 허리라인에 저는 배출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 그러면은 4명 중에서 데브라이너 있나요? 네, 저는 데브라이너 선수를 위쪽에다 넣었죠. 네. 3-2-4-1에서 4명 중에 중앙 왼쪽이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데브라이너 선수 어시스트가 이제 모든 대회 토탈하면 20개예요. 근데 20개보다 5대 리그에서 더 많은 어시스트를 한 선수는 하나 있는데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디마리아 선수입니다. 네. 디마리아 선수가 21개의 어시스트를 했는데 어쨌든 디마리아 선수를 제외하면 어시스트만 봤을 때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20개, 메시 선수는 16개고요. 제가 좀 높은 선수들을 적어봤는데 은바페 선수가 17개, 어시스트만입니다. 산초 선수, 제이든 산초 선수가 19개, 그리고 뭐 티모 베르너 12개,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라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올 시즌 아주 잘하는 네. 선수 있어요. 최근에 리버풀이 막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12개 어시스트를 했고, 그리고 사디오 마네 선수가 12개 어시스트. 뭐 이런 선수들이 어시스트가 많은데 한 명 빼놓을 뻔했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신영웅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올 시즌 포르투갈 리그, 프리미어 리그, 유로파 리그 합해서 18개의 어시스트를 무려 했습니다. 포르투갈 리그께 포함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어시스트 많이 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어시스트는 수치로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 어시스트의 퀄리티와 순도를 따질 때도 굉장히 최상급에 올라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축구 도사죠. 그래서 데브라이너 선수가 3-2-4-1 중에 왼쪽 중앙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는 누구냐?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네, 리오넬 메시 선수가 물론 메시 선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약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메시 선수가 예전에는 정말 100경기를 하면 정말 제 양심 걸고 99경기를 잘하는 선수예요.
99경기 중에 한 70경기는 뭐 엄청나게 잘했고 네. 70경기 중에서 또 한 20경기 정도는 보통의 축구 선수들이라면 평생 한 번 할까 말까한 퍼포먼스를 이 선수는 한 시즌에 20개. 20개 이상, 20경기 이상 그 정도가 저는 리오넬 메시 선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메시 선수를 보면 퍼포먼스가 자신의 평균치라든가 자신의 기대치는 물론 메시 선수 하면은 또 나와야 되는 그런 수치나 어떤 퍼포먼스보다 좀 떨어지는 비율이 이제는 높아졌어요. 부상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뭐 나이와 어떤 그 컨디션, 폼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하면은 이제는 100경기 하면은 메시 선수도 좀 안 좋은 날이 이제는 한 2, 30경기는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거는 저는 메시 선수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또 그게 중요한 경기에서 그럴 때는 이제 바르셀로나 전체에 지금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도 바르셀로나가 지금 역동성이 떨어지고 사이드 공격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있는 팀인데 그 비율이 예전에 정말 좋았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늘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 시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메시 선수는 그래도 11에는 들어갈 정도가 아직까지는 된다. 그리고 이제 양 사이드에는 프랑스 리그라서 조금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음바페 선수. 워낙에 퍼포먼스가 아무리 뭐 프랑스 리그에 좀 떨어지는 팀들을 상대한 것이 섞여 있다 치더라도 음바페 선수가 지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정말 우리가 이제 메날두 이후 시대 누구냐 뭐 이럴 때 물론 네이마르 선수도 있고 또 아자르 선수도 있고 뭐 중간 세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음바페 선수가 젊은 세대로서 메날두 이후 향후에 또 10년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선수임을 지금도 여전히 증명하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나타나 있는 수치로만 봐도 30골에 17개 어시스트예요. 공격 포인트 합이 47개인데 이거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보다도 많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39골에 5개니까 44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리그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음바페 선수의 일단 수치는 엄청난 수치이고 음바페 선수가 4년째 이미 시즌 검증이 20골을 넘어섰거든요. 모나코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시즌째 이미 20골을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골에 근접을 했었고 음바페 선수의 지금 퍼포먼스는 전혀 올 시즌에도 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바페 선수를 한 자리에 넣었고요. 오른쪽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레슬링 같은 경우에도 그 피니쉬 기술 이런 거 시그니처 피니쉬, 시그니처 무브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요십 일리치치 선수가 저의 시그니처 선택입니다. 시그니처 초이스입니다. 저는 올 시즌 제가 중계할 때 그 얘기를 했지만 일리치치 선수를 발롱도르 후보에 넣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3명 안에는 못 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탑10 안에는 요십 일리치치가 올 시즌은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일리치치 선수가 일단 나타나 있는 공격 포인트만 해도 21골에 9개 어시스트, 30개를 딱 채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수치만 그러냐? 일리치치 선수가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아주 눈을 튀어나오게 하는 놀라운 올 시즌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일리치치 선수 꼭 넣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리치치 선수 넣는 바람에 선택되지 않은 몇 명에게 제가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나온 경기는 좀 적지만 그래도 나온 경기마다 잘했던 네이마르 선수가 있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또 시즌 후반기 들어서서 엄청나게 골을 많이 넣으면서 올라왔는데 호날두 선수도 제가 넣질 못했고 그리고 제이든 산초 선수가 무시무시한 17골 19개 어시스트를 한 시즌이에요. 여기에 또 바이에른 뮌헨의 그나브리 선수도 18골에 11개의 어시스트를 한 또 아주 무시무시한 시즌을 보냈고 여기 뭐 사디오 마네 선수라든가 또 뭐 라임 스털링 선수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일리치치 선수를 꼭 넣고 싶었습니다. 네. 저의 시그니처 초이스입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장희환님의 미드필더 나머지 3명은 한의원님하고 2선이죠, 얼마나- 2선. 네. 네. 2선 3명 하기 전에 일단 최전방을 아까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4-2-3-1 그렇네요. 레반도프스키네요. 네, 레반도프스키를 최전방 원톱에 놨어요. 그래서 사실 최전방은 홀란드 선수도 짤츠부르크 또 도르트문트 합쳐서 컵대회 포함해서 40골을 넣었어요, 올 시즌에. 네,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39골보다 더 많이 넣었지만 홀란드 선수도 엄청나게 잘했던 시즌이지만 이제 홀란드 선수는 팀을 한번 옮겼고 네. 아무래도 좀 유럽 빅리그보다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오스트리아 리그라는 점을 고려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전방은 레반도프스키로 결정을 했고 네. 최전방도 올 시즌에
또 한 의원님이 중복적으로 언급을 해주신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 말씀드리면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즈 같은 선수 21골과 10개 어시스트. 어쨌든 이런 좋은 공격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저는 원톱에 배치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선의 오른쪽 윙포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윙포드로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 상당히 많죠. 또 프리미어리그에도 있고 뭐 여러 좋은 공격진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저는 오른쪽 윙포드로는 제이든 산초. 네. 산초 선수 한 의원님이 17골과 19개 어시스트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리그에서만 보면 14골과 14개 어시스트. 페널티킥 골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 선수는 일단 축구적인 관점에서 지금 만 20살, 2000년생인데 만 20살 치고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정말 나이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운영적인 부분에서도 학습을 상당히 잘 받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드리블을 뭐 쳐야 되는 기술적인 역량이나 뭐 스피드 또 득점 능력과 어시스트 능력 다 좋은데 드리블을 칠 때 또 치면서 동료들을 보는 그런 시야도 상당히 좋고 센스도 좋습니다. 그 타이밍에서 이타적으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래서 음바페랑 제가 올 시즌만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음바페가 개인적인 1대1에서의 퍼포먼스나 앞선에서의 퍼포먼스는 상당히 파괴적이고 워낙 순간 스피드가 좋으니까 네. 좋지만 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성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 시즌만큼은 산초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네,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그거는요. 저 사람 성품이에요. 왜요? 성격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왜요? 뭐 어떤 게요? 음바페 선수가 올 시즌에 나온 장면인데 보르도전이었죠 아마 황의조 선수가 골 넣었던 경기. 거기서 이제 카바니 선수가 음바페 선수는 볼을 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카바니 선수가 주기 쉬운 상황은 좀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카바니가 막혔거든요. 거기서 음바페 선수가 막 뭐라고 하는 왜 나한테 거예요. 안 그런 주는 게 거야? 그런데 이제 카바니 선수는 누구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200골 넣은 선수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만 해도 뭐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장유유서 뭐 이런 문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음바페 선수에게 뭐 야단 맞을 아무리 올 시즌 비중이 좀 줄었어도 그런 군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나중에 보르도와 그 프랑스 국가대표팀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토프 뒤가리가 요즘 해설위원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뒤가리 씨가 내가 카바니였으면 음바페 그날 가만 안 놔뒀다. 뒤가리에 넣어서 음바페야. 뒤가리에 넣어서. 제가 여기서 카바니 선수 칭찬을 좀 해주면 카바니 선수가 사실 인품이 그렇죠. 좋아요. 그러니까 음바페 선수, 네이마르 선수 등등 파리 생제르맹의 거의 선수 전원이 홀란드 선수 놀릴 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파리 생제르맹에서 그거에 동참하지 않은 유일한 선수가 카바니 선수고요. 카바니 선수 하면은 예전에 저 네이마르 선수가 막 페널티킥 뺏어가고 막 이래도 사실은 카바니 선수 쪽에서 좀 사실 그래도 많이 참은 거죠. 그런데 레전드까지도 이제 뭐라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음바페 선수의 약간 성품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이제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음바페는 아예 수비가 앞에 있으면 거기서 나는 워낙 스피드가 좋으니까 순간 스피드. 이 선수를 내가 그냥 돌파를 해서 내가 해결을 하겠다. 물론 이제 어시스트도 음바페도 꽤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성향이 조금 강하고 반면에 이제 산초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은 돌파를 하면서도 동료를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조금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확률 높은 게임을 하려는 게 있던 얘기죠. 그래서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느낌에서 음바페는 이게 프랑스 리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조금 이제 빅리그, 빅클럽 큰 팀으로 좀 빨리 큰 몰로 와서 여기서 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음바페는 제가 워낙 초반에 모나코 시절에 너무 센세이션하게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선수는 축구만 잘 배우면 이제 엄청난 선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음바페는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느낌이에요. 조금 성장한 거기서 게 아니고 축구적인 어떤 축구력이죠. 일종의. 축구를 하는 어떤 운영 능력, 축구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빨리 좀 큰 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산초는 조금 스탠다드하게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잘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습을. 그래서 그런 느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산초를 저는 뽑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선의 2명은 세컨 스트라이커 프리 스타일러 메시 선수를 저는 공격형 미드필드에 포진을 시켰습니다. 한 의원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고 왼쪽 윙 포워드로 음바페와 호날두 선수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의 최종 선택은 호날두. 네, 그러면 이제 최근 임팩트가 너무 셌고 물론 한국 팬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던 호날두지만 이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리그에서의 활약만 놓고 봤을 때 최근 임팩트가 워낙 좋다. 네, 그래서 호날두로 마지막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럼 한 의원님의 투톱 어떻게 될까요? 네, 한 명은 레반도프스키 선수고요. 또 한 명은 장의원님에게 탈락한 홀란드 선수입니다. 저는 원톱이라서 탈락이 네, 됐어요. 네. 홀란드 선수와 레반도프스키 선수 투톱인데 네. 홀란드 선수가 이제 40골에 9개 어시스트인데 요 중에 그러면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다 칩시다. 남는 수치만 제가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은 남는 게 분데스리가, 포칼, 챔피언스리그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 챔피언스리그에서 넣은 것만 하면 얼마냐? 20골 3개 어시스트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반타작 해봐야 해봐야 20골이 남습니다. 남은 게- 제가 홀란드 선수에게는. 오죽하면 이 19살의 선수를 레반도프스키랑 고민을 계속했다니까요. 레반도프스키를 뽑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시즌이라고 하는 나이라고 서두에서 생각하면. 얘기했지만 홀란드를 뽑을까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2019-20 시즌 베스트 11을 두 분의 픽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선수도 있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웠던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찾아뵐 건데 어떤 컨텐츠로 월요일 날 찾아뵐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월요일 날 바로 뜨자마자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